시작할게요. 소프트웨어 공학인데요. 꽤 많아요, 얘는. 그죠? 지금 두 장이죠, 두 장. 두 장인데, 지금 여기에 큰 블럭의 주제별에 요 하나로 또 하나가 돼요. 요 하나가 되기 때문에 아마 10장이 될 수 있어요, 양면으로. 왜냐면 지금 나온 게, 테스트만 해서 3장이니까 6면이죠. 6면. 테스트 한 주제만. 그러니까 다른 것도 어떤 주제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UML도 이 주제로 하나 들어가면 꽤 많아져요. UML도. 그리고 디자인 패턴, 이런 것들도 들어가면 꽤 많아지는데, 그만큼 소프트웨어 공학 자체가 양이 많아요. 양 자체가. 자, 그래서 좀 빠르게 리뷰를 해보자고요. 소프트웨어 공학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한번 보죠. 여기에 보면, 위기라는 말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소프트웨어 공학이 등장한 이유는 위기 때문에 등장을 한 거예요. 소프트웨어 위기 때문에.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 위기는 뭐냐? 위기는 간단해요. 복잡하다 이거예요. 복잡하다. 복잡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요? 관리하기 어렵죠. 그죠? 관리하기 어렵고, 복잡하면 개발 비용 증가하죠. 일정 잡기 어렵고, 비용 잡기 어렵고, 다 안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위기는 왜 등장을 했냐? 왜 복잡해졌냐? 그냥 대규모인 거죠, 대규모. 그러니까 많이 쓰니까 대규모가 되는 거예요. 많이 쓰니까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쓰기 시작하고, 그게 규모가 커지고, 규모가 커지면 단순하게 사이즈만 커지는 게 아니라 인터페이스에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프로그램 간에. 인터페이스의 복잡도가 늘어나니까 그래요. 인터페이스의 복잡도가 늘어나니까 뭐예요? 일정 지연되고, 비용 증가하고, 그 다음 뭐 있을까요? 생산성 떨어지고, 품질 떨어지고, 그런 문제, 그런 현상, 그거를 우리는 소프트웨어 위기라고 불렀다 이거예요. 소프트웨어 위기라고. 그러면 소프트웨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체계적인 방법으로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어디든 뭔가 체계적인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체계적인 거는 머릿속에서 딱 이렇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요, 프로세스. 일을 하는 절차. 일을 할 절차를 정의했다 이거야. 첫 번째 뭐하고, 두 번째 뭐하고, 세 번째 뭐하고, 이거 해라 이거야. 일을 하는 절차. 그 체계적인 거. 그러면 그 절차별로 무엇을 하냐? 이거 약간 좀 상세화적인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거를 타스크라고 그래도 되고, 액티비티라고 그래도 돼요. 그래서 활동을 정의한 거예요. 체계적인 건. 그죠? 타스크라고 그래도 되고, 액티비티라고 그래도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뭐에 대한 체계적인 겁니다. 그러면 프로세스와 액티비티를 정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있겠어요? 누가 했냐? 누가 이 일을 하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마지막이 오가니제이션, 조직, 그죠? 팀원, 그죠? 조직이 나오면 항상 나오는 게 뭘까요? 조직 분류도 나오고 스킬도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계적이어야 돼. 약간 기계적이어야 돼. 조직이라는 말이 나오면 스킬이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조직 분류도 나오더라. 그 다음에 책임과 역할, 그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조직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무조건 책임과 역할, 조직 분류, 책임과 역할, 스킬, 딱 3단어가 딱 나와야 돼요. 어떤 글을 읽어도, 데이터 아키텍처의 프로세스, 액티비티, 오가니제이션, 조직, 3개를 할 수 있는데, 조직, 데이터 아키텍처, 조직의 분류 체계, 책임과 역할, 스킬, 이렇게 나온다고요. IT 거버넌스, IT 조직에 대한 IT 관리 체계, 그럼 조직이 있겠네? 조직 분류, 그죠? 책임과 역할, 스킬,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조직인 거는 무조건 3개의 단어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3개. 분류와, 그죠? 책임과 역할과 스킬, 그죠? 또 상식적으로 스킬이 나오면 또 나오는 단어 하나 더 있죠? 교육이에요. 그죠? 스킬이라는 말이 나오면 교육이라는 말도 나와요. 자,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그런 소프트웨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돼요? 소프트웨어라는 게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이 등장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여러 사람이 쓰니까 대중화가 되는 거죠. 그죠? 대중화가 됐어. 여러 사람이 쓴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 환경에서도 쓰죠. 여러 환경.
단순하게 윈도우만 도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펌웨어에서도 돌고, 그죠? 뭐에서도 돌고, 그래서 소프트웨어 환경도 당연히 증가했죠. 환경을 증가하니까 뭐가 문제예요? 소프트웨어의 복잡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복잡도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뭐 알고리즘으로 볼 수도 있겠죠. 알고리즘.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 알고리즘. 이렇게 쉽게 나와야 돼요. 말들에 대한 해석이. 그죠? 알고리즘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예가 뭐 있을까요? 창피하게 소트 그러지 말고요. 버블 소트 이런 거 하지 말고 수준 떨어지는 말이죠. 이건 소트 그러지 말고. 첫 번째 뭐예요? 분할과 정복. 알고리즘의 예 중에 하나가 그냥 분할만 쓸게요. 분할과 정복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32비트의 예입니다. 예. 이건 안 적어도 돼요. 긴 정수를 더하기를 할 때 얘를 뭐 0, 1, 0, 1 이렇게 있다고 쳐요. 0, 1, 0, 1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 하나 더하고 자리 올림하고 요렇게 하나 더하고 요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분할한 다음에 지네끼리 병렬로 이렇게 더해서 연산을 하면 어떻게 해요? 속도가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런 거예요. 이게 분할과 정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때 작은 단위로 분할하고 한 개씩 해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체 합계를 맞춰낸다 이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이거 정복 올림피아드 문제, 분할과 정복이라는 게. 이거 자체가. 그래서 분할과 정복하면 갑자기 뭐 이렇게 나누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 알고리즘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알고리즘 뭐 있을까요? 동적계획법. 동적계획법은 뭐냐면요. 동적 프로그래밍 그럴 때도 있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동적 프로그래밍이라는 용어가 다른 정의로도 내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인지 아닌지 판단을 잘해야 돼요. 여기에서 이 동적 계획법은 뭐냐면 우리가 함수라는 걸 하나 이렇게 만들어요. 함수라는 건 어떤 기능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함수 내에서 자기를 이렇게 부르는 거를 우리 뭐라 그래요? 재기호출이라고 하죠. 내가 나를 부르는 거. 그러면 이 재기호출의 알고리즘은 어떻게 나왔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시나리오를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동일한 규칙, 반복되는 패턴을 찾는 게 동적계획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결과의 대표적인 예가 재기호출이에요. 나를 계속 불러서 어떤 조건이 되면 끝나야 됩니다. 여기 if문이 뭐 하나 있어야 되겠죠. 뭐 조건이면 리턴해라 이런 로직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동적계획법이라는 거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반복적인 패턴을 찾는 활동. 그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걸 우리는 동적계획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알고리즘은 분할과 정복, 뭐 동적계획법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그냥 얘기하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 더 그냥 쓸까요? 퇴각검색. 퇴각검색은 말 그대로 퇴각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걸 우리 틀이라고 하죠. 이렇게 생긴 걸. 그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걸 다 읽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첫 번째 여기 갔다가 그죠? 왼쪽과 오른쪽 두 개가 있는데 먼저 왼쪽부터 우선순위로 가요. 그럼 왼쪽을 갔어. 왼쪽을 요놈을 갔더니 이쪽도 다리가 두 개 있잖아요. 레프트, 라이트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부터 우선순위가 갔어. 근데 이놈은 다리가 없죠. 그 다리가 없다라는 말을 어떻게 알아요? 얘가 너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값이 있는데 맨 끝에는 널인 거야. 그럼 왼쪽이 널이죠. 그럼 없어. 그럼 더 이상 내려갈 게 없어요. 그다음 오른쪽 가려고 했더니 얘도 널이죠. 그럼 되돌아가야죠. 다시 위로. 이게 퇴각이에요. 퇴각. 이게 퇴각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돌아가겠죠. 그러면 얘도 이쪽 봤으니까 이제 오른쪽 하나 남았잖아요. 얘가 값이 있잖아요. 무슨 값이? 널이 아니라. 그럼 다시 들어가고 레프트 쪽에 값이 있으니까 들어가고 널이 되면 다시 리턴하고 얘 이쪽은 널이죠. 여기가. 그죠? 이게 퇴각 검색이에요. 이런 게. 네, 이런 게 퇴각 검색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이다.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기한 김에 그냥 다 적어보자고요. 이걸 검색을 이렇게 다 읽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내가 어떤 A라는 문자 하나를 찾기 위해서 이걸 읽는 거야. 이제 목적이 다르죠? 퇴각 검색을 하면 전체를 다 읽어야 돼요. 맞죠?
A가 하나인지 두 개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근데 내가 통계를 하나 만들어서 분기 한정법을 써요. 여기서부터는 전산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분기 한정은 아마 A는 이쯤에 있을 거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경로를 이렇게 찾아간다 이거죠. 그러면 이쯤에 있을 거야 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알았냐? 룰을 정하는 수밖에 없죠. 그죠? 그건 룰을 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기 한정은 최악의 경우 퇴각 검색과 같은 검색 효율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최악의 경우는 퇴각과 같다. 결과적으로 다 읽어야 된다 그 얘기인 거죠. 한 번에 찾으면 땡큐인데 못 찾으면 또 읽어야 된다 그 얘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알고리즘이었다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복잡도를 올리는 거가 하나 뭘까요? 첫 번째는 물론 규모도 맞아요. 규모도 맞지만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자고요. 인터페이스. 여기 R자 빠졌어요. 인터니까. 그죠? INTERFACE. 그죠? 인터페이스. 자, 인터페이스 뭐예요? 뭔가 불러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다른 말로 연계라고도 그러고, 그죠? 그냥 호출이라고 그래도 돼요. 뭔가 부르는 게 많으면 한번 부르고 왔다가 이러니까 복잡도가 확 올라가죠. 그죠? 이거 올라가죠. 왜? 내가 요런 거 하나 요렇게 만들 때와 요걸 만들고 얘를 부른 다음에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얘를 부를 때와 복잡도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알고리즘과 인터페이스로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연계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결과가 뭐 온 거예요? 아까 얘기한 거. 비용 증가. 그죠? 비용 증가에 영향을 주는 거는 규모죠, 규모. 크기, 사이즈. 얼마나 크냐, 이 프로그램이. 그죠? 비용 증가. 그 다음에 뭐예요? 생산성 저하. 생산성은 규모 대비 투입 인력이에요. 10명 투입하면 다 만드는 거랑 5명인데 똑같은 규모를 만드는 거는 생산성이 다르죠. 규모 대비 투입 인력이에요. 그래서 규모 대비 맨먼스 그래도 돼요. 규모 대비 맨먼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규모 대비 맨먼스. 결과적으로 많은 자원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원별로 생산성이 다르잖아요. 그죠? 누가 개발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규모가 크면 어떻게 돼요? 일정도 지연되죠. 그죠? 일정도 지연돼요. 맞죠? 그죠? 일정도 지연되는 영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정의 계획이 틀려서 그래요. 그래서 예측 자체가 어렵다고. 예측 자체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